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연말연시가 사뭇 어수선합니다. 기재부 사무관을 했던 신재민 씨가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과 해명, 정말 통감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어서 이 박근혜 정부 때 나라 빚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적자 국채, 적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폭로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썩들썩 하는데도 청와대는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워싱턴과 서울을 향해서 공깃돌 희롱하듯이 메시지도 보내고 친서도 보내고 그랬답니다. 미국 쪽에서 대북 강경 분위기가 확연해지자 이것을 무마해 보려는 속셈으로도 읽힙니다.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 서울에 오든 안 오든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핵심 사안이 아닌데도 정작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함께 조사한 연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5.9%,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인 49.7%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민심을 다독일 수도 있고, 그러나 말 한마디가 어긋나면 민심의 파도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되도록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우리 군인들 앞에서 발언할 때 걱정이 앞섭니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도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방부대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를 갔다 왔습니다. 피자와 통닭을 사 들려서 간 모양인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에게 그냥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병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 충성을 바라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과 직업이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가의 영속성을 위한 안보와 병역에 있어서만큼은 젊은이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숭고한 합의가 아닌지요. 이 대통령은 훈련병들에게 국가에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달달한 복지 조건들을 말했습니다. 봉급을 올려줬다, 군복무 단축해줬다, 휴대폰 사용 시간도 늘려가겠다, 외박도 유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 평일에도 외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안 신게 하겠다, 전우들과 회식도 영내가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달콤한 약속을 대여섯 개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훈련병들에게 나라 안보에 대한 조건부 충성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까? 봉급 받은 만큼만, 외박 받은 만큼만, 치킨 피자 얻어먹은 만큼만 나라를 지키라는 뜻입니까, 혹시?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사의 사장님도 회사원들에게 받은 만큼만 일하라는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병사들에게 복지 확대에 대한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이벤트를 했더라도 그런 말 끝에는 대통령인 나는 여러분에게 국가를 향한 무한대의 사랑과 충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병들의 외박 외출 문제는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도 아닙니다. 사병들의 휴대폰 허용 정도 문제, 외박 범위,
평일 외출 같은 문제는 높게는 사단장 선에서, 밑으로는 단독 유병소를 지휘하는 대대장 선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사병들의 유수지역 이탈 외박을 허용하고 평일 저녁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사단장이나 해당 부대장이 우리 부대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대통령의 전방부대 소식을 듣던 그 무렵에 한 지인으로부터 연하장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즐거움 중 하나는 밤늦은 전화가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따로 살 때는 혹시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자, 이 지인은 2016년 5월 부친을 여인 뒤 따로 사시던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은 전화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하장의 첫 대목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지 않았던 연하장 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이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제일 큰 걱정 한 가지를 덜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2019년 한 해 큰 걱정 하나씩 사라지는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빕니다. 어머니가 어찌 되셨을까? 밤늦은 전화가 무섭지 않다는 그 말과 함께 큰 걱정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큰 행운이 찾아오거나 대박이 터지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큰 걱정이 하나씩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이 주휴소당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걱정,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 문재인 정부에서 MB나 박근혜 정부보다 민간 사찰이 더 많다는 어느 수사관의 고백, 경기 동행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졌다는 17년 만에 처음 듣는 암울한 비관, 반도체 초라지수가 금융위기 최대폭인 16.3%나 급락했다는 소식, 북한이 2020년에 핵탄두를 100개씩이나 갖게 되는데 이것은 연구 개발을 넘어서서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전망, 이런 걱정들이 제발 좀 하나씩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앞서 말한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대통령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